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정말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드는 진한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바로 정상열 시인의 시집, 이런 남자인데요. 뒤늦게 자신만의 언어를 꽃피운 한 시인의 진짜 인생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 표지부터 한번 보실래요? 보통 시집들 생각해보면 예쁜 그림이나 감성적인 제목이 떡하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시 한 편이 통째로, 그것도 표지 전면에 아주 대담하게 박혀 있어요. 뭐랄까, 포장지 따위는 다 벗겨버리고 텍스트가 맞은 그 날 것 그대로의 묵직한 감정을 여러분한테 직구로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표지에 적혀 있는 그 시, 제목이 목소리인데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장 있는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 가슴이 철렁한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왔다. 와, 여러분 어떤가요? 확 와닿지 않나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죠? 이 짧고 뼈아픈 몇 줄만으로도 시인이 그동안 겪어내야 했던 팍팍한 가난과 그 생존의 무게가 우리 피부에 소름 돋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 예순둘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늦깎이 시인의 탄생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보통 우리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면 뭔가 젊은 시절의 번뜩이는 천재성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62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정상열 시인이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한 나이가 무려 62였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술적 성공의 타이밍이라는 편견을 아주 통쾌하게 부숴버린 엄청난 숫자죠. 그의 삶의 궤적을 쭉 한번 훑어볼까요? 중학생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면서 세상을 관찰해왔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정말 팍팍 찬 사업과 그놈의 월세 압박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시 창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침내 2016년 62세의 나이로 문학공간을 통해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68세가 되던 2022년에 드디어 자신의 첫 시집을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침묵과 인내가 어떻게 이토록 빛나는 작품으로 굳어졌는지 정말 완벽하게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파트, 가난과 아버지의 기억입니다. 시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조금은 아픈 가족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인이 인터뷰에서 취약산 밑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은 애증의 관계라고요.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피어난 깊은 사랑, 그리고 반대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원망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런 복잡한 가족사야말로 시인이 절대 피할 수 없었던 삶의 밑바탕이었고 역설적이게도 훗날 그의 훌륭한 예술을 탄생시킨 가장 강력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애증의 뿌리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진짜 억척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내려 했던 든든한 방패 같은 분이셨어요. 반면에 소장수였던 아버지는 늘 몸에서 쇠똥 냄새를 풍기면서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심지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시인에게는 혼란과 깊은 상처를 준 장본인이었던 거죠. 시 속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옷에선 항상 쇠똥내가 났고 전대에서 꺼낸 돈 뭉치에서도 났다. 와, 여러분, 이 구절 들으니까 눈앞에 확 그려지지 않나요? 냄새와 모습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 생생한 묘사 덕분에 거칠고 살아 숨쉬는 아버지라는 인물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예요. 정말 놀랍게도 시인은 이 첫 시집이 나오면 꼭 산소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마음속 깊은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싶다고 고백하거든요. 시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깊은 상처마저 껴안으려는 시인의 먹먹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 번째 파트, 일상에서 길어올린 통찰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포착해냈는지 살펴볼게요. 시인의 이 예리한 눈빛은 단지 아픈 과거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 집회부터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그리고 도시 뒷골목 달방에 사는 사람들, 꽉 막힌 출퇴근길의 풍경까지
현대사회의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시인이 직접 마이크를 쥐어주는 셈이죠. 특히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이 기가 막힙니다. 시의 한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락 없는 씨름판. 태어날 때부터 삿발을 메고 왔으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아프고 먹고 사는 문제랑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이 팍팍한 현실을 전통 씨름판에 빗댄 거예요. 들으면서 다들 속으로 맞아, 진짜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주 찰진 비유 아닌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런 번뜩이는 통찰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완전히 철저한 루틴의 소유자예요. 매일 오전에 생업을 딱 마치고 나면 조용한 오후 시간에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영감의 불씨를 지핍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벼락처럼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고 정돈된 일상 속에서 천천히 길러진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우주를 산책하는 독백입니다. 시인이 도달한 아주 깊은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가난과 그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을 넘어선 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철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시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상열 시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주를 산책하는 산책자의 독백이라고 말하고 싶다. 와, 진짜 압도적이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독한 가난, 쇠똥 냄새, 월세 압박 같은 그 무거운 현실의 무게랑 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를 쓴다는 행위 하나가 인간을 얼마나 넓고 고결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크든 작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애쓰고요. 그게 평범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시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고독을 도망치듯 피하는 게 아니라 시를 쓰면서 우주라는 거대한 대상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씁쓸한 고독이 우주적 스케일의 대화로 엄청나게 승화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 거대한 우주와의 소통을 멈추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만해 한용운이나 미당 서정주의 시를 파고들면서 공부하고요. 무려 14년째 가시무라는 독서 모임에 나가서 2주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한다고 해요. 62이라는 늦은 나이의 데뷔는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지독한 지적 갈증과 엄청난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진짜 결과물인 겁니다. 시인의 작품 중에 인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출석 체크도 안 하고 귀찮은 숙제도 없이 그저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꿈꾸다가 떠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학교라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의 시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뒤늦게 아름답게 피어난 정상열 시인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는 하나뿐인 시집을 새롭게 써내려가는데 작고 따뜻한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